정치한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전정배입니다. 네, 먼저 신당 말씀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나오신 이낙연 전 대표하고 앞서 이제 원칙과 상식의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이제 추진하던 신당이 이제 합해지는 것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2월 4일에 이제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공식 이제 출범하게 되면 이제 합당이 되고 이제 새로운 당이 이제 출범하게 되고 당 이름도 가칭이지만 이제 개혁미래당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 개혁미래당이 이제 민주당 기존의 민주당은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부분이 좀 관심이 가고 세는 앞으로 더 얼마나 더 확장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첫 질문부터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유동적이지만 저는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이제 개혁미래당이요. 개혁미래당 분들이 하시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대 양당의 이 싸움판 정치에 국민들이 지금 신물이 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국가적 난제가 있는데 뭐 초저출산, 세계 최악의 초저출산으로 국가 미래가 불투명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선진국이 됐지만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부익부, 빈익빈익 할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난제들 앞에서 거대 양당이 그저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이렇기 때문에 아마 신당에 대한 어떤 대중적 분위기는 매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쪽 질문을 하셨으니까 뭐 제가 민주당원이긴 하지만 한번 비판해 본다면 민주당도 그동안 뭐 방탄정당, 또 팬덤 정당 이런 한계를 지금 노출하고 있고 사실 어찌 보면 매우 무책임한 정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혁미래당이라고 했죠. 개혁미래당이 중도층 그리고 또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에게 매우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분위기는 정말 좋지만, 그분들이 하기 나름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어떤 비전과 정책 또 자기를 희생하고 뭐 국가하고 국민을 위해서 한번 정말 사직생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각오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정말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또 개혁적인 자세를 보여준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개혁미래당이 하기에 달렸다. 비전과 정책을 얼마나 잘 보여주고 국민들한테 이제 공감을 이제 시킬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 신당 흐름이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신당들끼리 또 통합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이거는 개혁신당이 이미 이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양양자 의원의 이제 한국의 희망과 합당을 해서 이제 개혁신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 세 줄기 아닙니까? 개혁미래당, 개혁신당 그리고 이제 금태섭 신당 이렇게 이제 세 개인데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들과 국민의힘에서 나오신 이 분들 이 세력이 과연 하나로 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게 과연 빅텐트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역시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선거제도라든가 여러 상황으로 보면은 역시 제3정당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또 나와서 그게 두 개, 세 개로 나눠져 있으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아마 정치권의 논리로는 이 모든 정당들이 결국 우여곡절은 있지만은 빅텐트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빅텐트가 과연 바람직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느냐 저는 그 점에 매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대 양당에 좀 비판하고 반대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서로 죽이 맞을지 몰라도 교집합이 있지만 지금 이제 양당 쪽의 대표적인 인물 한 분은 지금 민주당의 전 대표고 한 분은 국민의힘의 전 대표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모여지면 과연 거기서 어떤 비전과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보수 진보의 구분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거리가 너무 멀죠. 이질적이다. 경제 정책이나 민생 정책만 하더라도 아마 보수 쪽은 뭐 세금을 깎아줘서 지금 윤 대통령이 하듯이
세금 깎아서 뭐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 아닙니까? 예. 진보 쪽은 무슨 소리냐? 이거 부자의 과세를 더해서라도 뭔가 뭐 복지 정책을 키우고 이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워낙 그 거리가 멀죠. 예. 대북 정책 한쪽은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포용으로 가야 한다. 예. 지금 한쪽은 무슨 소리냐? 뭐 어찌 보면 나쁘게 말하면 뭐 남북 간에 굉장히 적대적 긴장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과연 그 세력들이 모르겠어요. 선거 때까지는 어떻게 가올 수 있을지 몰라도 선거 이후에 저는 이게 잘못 말하면 잘못되면 잡탕 정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빅텐트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지만 당은 별도로 만들고 예. 단지 두 세력이 좀 선거에서 연대하는 정도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당위성은 있지만 그리고 또 선거 때까지는 어떨런지 모르지만 지속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 과거에 제가 그 국민의당 때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해보니까 예. 바로 육선 그렇습니다. 의원이시니까 뭐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예, 선거 때까지는 좋았잖아요. 좋았는데 선거 끝나고 도무지 당 안에서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극과 극의 차이가 나니까 예. 그런 점도 고려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워낙 뭐 날선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남기로 한 것이 오히려 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그 잔류 선언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천 신청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밝혀서 마지막 선택지는 이제 당 지도부에서 뭐 전략 공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도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예. 제 예상과도 다른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쪽 인사들 중에서는 드물게 저는 비전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 원내대표를 할 때나 또 대통령 후보 시절에 보면은 예. 그분이 매우 합리적인 보수로서의 그 사회 경제적 비전을 아주 탁월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예. 저는 뭐 그 당은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굉장히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제가 보기에는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 안에서는 입지가 거의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신당 합류를 예상했었는데 아마 왜 그랬는지 제가 뭐 진히 알 수 없겠습니다. 예. 다만 그동안 대통령은 예외 없이 어쨌거나 거대 양당 중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예. 유승민 의원이 뭐 아무래도 지금도 다음 대권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 예.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에 남아서 무슨 개혁을 해보든지 뭘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까지 여쭙고요. 국민의힘 그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주 아주 뭐 격렬하게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화요일에 서천 화재 현장에서 이제 봉합 내지는 뭐 동결하는 형태로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지금 오찬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월요일에 국회 비대위 회의 소집해놓고 이제 출근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퇴 요구가 있었지만 거절했다. 이 발언을 이제 두고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이제 그 사실 그때 사퇴 요구가 나왔던 어떤 배경을 보면은 크게 보면 이제 명품백 논란, 그다음에 김경률 회계사에 대한 어떤 공천 문제 이런 부분이 이제 배경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지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천에 관여하려 한 것이 아니냐 해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그럴 만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당무 그다음에 총선에 관여하는 거 이거는 뭐 우리 그 정치개혁 역사에서 그 극복돼야 할 굉장한 잘못된 일이죠. 또 그것을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고 과거에는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했는데 이제 사실은 저도 좀 공헌을 했습니다만은 그걸 바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총선이나 여당에 대한 개입은 앞으로 차제 정말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그
두 분이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 저도 잠옷 지금 그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했을 때 보니까 그 일각에서 그 언론에서도 6.29 선언에 뭐 버금가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의 관계 비슷한 것이 시간은 지났지만 아마 윤석열, 한동훈 두 분 관계가 아닌가 싶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서는 그런 무슨 비전을 6.25 선언 같은 걸 보여준다면 아마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뭐 총선이나 앞으로의 미래가 매우 밝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문제의 중심에 뭐니 해도 지금은 김건희 여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회동에서 두 사람이 화기애애하게 끝나고 나오면 아마 그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완패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 그렇지 않고 예. 김건희 여사 문제에 무슨 실마리를 찾아서 나온다면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성해질 거로 봅니다. 예.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을까요? 화기애애한 공식 발표가 좀 있겠죠. 뭐 오늘, 아무래도 뭐 많은 분들이 꼭 오늘이 궁금해하시니까. 아니들 며칠만 지나면 알게 되겠죠. 예. 대화 소재는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짐작하는 것처럼 김경률 회계사 문제라든지 뭐 명품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왜냐하면 지금 이번 주 말이나 뭐 해서 곧 설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는 지금 분석이 지배적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와 관련된 언급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예. 독대했으니까 이야기를 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예. 그 동안에 뭐 저희 경험해 봐도 그 어쨌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대통령 앞에 가서 뭐 직언을 한다는 거 이런 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그런 결기를 갖춘 인물인가? 하여튼 오늘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 문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민주당을 향해서 빨리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이미 일찌감치 이제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동형 갈 경우에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중에 이제 좀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이제 정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핵심은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 조율을 이제 금명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립형으로 가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할지 아니면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대놓고 위성정당은 이제 만들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단체하고 같이 해서 이제 비례정당을 하나 만든다든지 요 둘 중에 하나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뭐 어느 것이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예,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의 고민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선거제도 문제는 민주당이 진짜 개혁정당인가, 진짜 국민에게 책임 있는 정당인가 하는 것을 가름할 정도의 엄청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길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4년 전 그동안의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알죠. 지금 이 싸움판 정치를 극복하는 길은 다당제로 가는 길이고 더구나 선거제도를 좀 제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라고 그런 말을 장안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야말로 다양한 국민의 민심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반영하는 제도인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했죠. 그래서 민주당이 4년 전에 민주당뿐만 아닙니다. 그때 제가 속해 있던 민생당이라든가 뭐 정의당이라든가 다른 야당들과 연대해서 사실은 국민의힘 그때는 이름이 달랐겠지만 국민의힘 쪽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처리한 법이 바로 지금의 선거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치고는 매우 미약한 것인데 그러나 출발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년 전에 스스로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드는 그런 현실론을 택했고 그 아주 잘못된 일인데 그 후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 때 공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시는 위성정당 안 만들고 제대로 가겠다는 약속을 해봤는데 이제 와서 선거를 앞두고 의석 몇 석 더 얻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그걸 후퇴하게 되면은요 아마 저는 민주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혁정당이라는 것 자체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더 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현행
선거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라도 민주당이 고수해 줘야 되고, 그리고 아까 위성정당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광범위한 개혁 시민 사회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연합, 개혁 진보 세력의 연대를 통한 무슨 그건 단순한 위성정당이 아니죠. 그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아니고 저도 개혁 진보의 여러 소수 정당까지 배려해서 함께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 경우에 이제 그 우려하는 목소리는 과연 거기서 이제 민주당도 거기에 이제 비례 의석을 확보해야 될 텐데 거기서 이제 비례 의석을 놓고 다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주당이 그 책임 있는 정당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뭔가 그 4년 전에도 사실은 그런 점이 좀 있었잖아요. 예. 민주당이 뭐 그 소수였습니다만 몇 개 정당을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더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다른 뭐 시민사회와 또 다른 정당들과 연대를 민주당의 자세만 좀 분명하다면은 저는 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명분을 선택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저 국무회의에서 이제 그 제2요구 안을 이제 의결하면 그걸 제가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9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제 핵심적인 것이 이제 특조위 구성인데 특조위 구성과 권한에 대해서 아마 저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부 여당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뭐 희생자 유가족 배상 지원책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유족과 야당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이제 규탄 대회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거부권 행사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 이태원 참사라는 것이 무슨 뭐 천재지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폭동이 일어나거나 무슨 범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일반 시민들이 거리에 밀집해 있는 상태에서 159명인가요? 엄청난 인명피해도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저는 그 자체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당국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 후에 뭐 아무도는 아니겠지만 뭐 실무적인 책임은 좀 있었겠지만 예. 정치적 책임을 또 지지 않았고 이 진상도 별로 제대로 규명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요. 당시에 무슨 그보다 훨씬 작은 참사였지만 참사가 있었을 때 당시 행정안전 지금 그때 이름은 좀 달라 내무부 장관인가요? 예. 그때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는데 즉각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예. 과거에도 과연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는 매우 불행한 일이고 예. 윤 대통령이 지금 마지막 순간 뭐 내일 국무회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 오늘 밤이라도 좀 이게 숙고를 해서 예.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거부권 행사는 좀 옳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예, 이제 거부권이 행사되는 게 뭐 기정사실됐다 하더라도 예. 그대로 끝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적어도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민주당과의 다시 협상을 도모해서 예. 어떤 식으로든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